그동안 속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원하는 양을 먹도록 교육받지 못했어요. 20살이 되고 5년 동안 열심히 술과 야식을 먹고 찌웠던 5kg의 지방을 단 2주 만에 뺀다? 이거는 망상입니다. 저는 심지어 지방분해 주사를 80만 원 주고 맞았는데 딱 지방 1kg가 빠져 있더라고요. 운동을 안 해도 야식을 먹어도 살이 빠지기를 원하시나요? 다이어트는 90%가 식단이고 10%가 운동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90%가 운동이고 10%가 식단입니다. 운동 없이 식단으로 뺀 몸은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힘이 없고 이전과 똑같이 먹어도 더 살이 찌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선 식단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운동부터 고민해보세요.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 각자에게 맞는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식단, 운동, 전문가의 도움?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학자들은 습관에 관련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은 뇌에서 보상 시스템을 통해 강화된다고 해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습관 회로가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습관 형성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66일 정도이며 난이도에 따라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해요. 습관을 형성하면 가장 좋은 점이 일상이 되고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소 습관이 잘 잡혀있는 사람들은 집이 항상 깨끗하고 청소를 마음 먹고 하지 않아요. 즉 실행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운동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이 잘 잡혀있는 사람들은 큰 마음을 먹지 않아도 날씬한 몸이 유지되며 심지어 야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저도 이 습관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청소도 다이어트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집이 지저분했고 말로만 다이어트 한다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변한 거는 습관의 힘이 크다고 생각해요. 우선 주변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으면 주변을 운동하는 사람으로 채워보세요. 독서를 하고 싶다면 주변을 독서하는 사람으로 채워보세요. 실제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 제가 원하는 습관을 이제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그 당시 헬스장에 가서 등록하고 주변을 운동하는 사람들로만 채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도 하고 유산소도 하고 가는 게 어렵지 막상 가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2시간 후딱 지나 있더라고요. 모두 가는 게 어렵지 않으신가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우리의 뇌는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좋아한대요. 다시 습관으로 돌아와서 헬스장이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영을 좋아한다면 수영을 해도 좋고요. 배드민턴이나 다른 운동을 좋아한다면 그걸 해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수영도 했었고 배드민턴도 했었던 제가 당시 웨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마른 몸이 아니라 근육으로 탄탄한 몸을 원했어요. 볼륨 있는 엉덩이, 예쁜 어깨를 원했습니다. 어떤 몸을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운동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식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식단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식단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던가 1일 1식 또는 원푸드 다이어트와 같이 극단적인 식단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까 요요가 오죠. 저도 이전에 마찬가지였고요. 식단이라는 말 대신 이제 식사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식단이라는 말만 들어도 맛없을 것 같고 닭가슴살 먹어야 할 것 같고 밥 대신 고구마 먹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먹어야 하는 양과 음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활동적인 직업이면 그만큼 많이 먹어줘야 하고 움직이지 않는 직업이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퇴근 후에 많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원하는 양을 찾아줘야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양입니다. 사람은 앉아있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뛰거나 걷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기 시작한 이후부터 비만율이 높아지고 거북목이 생기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적은 사무직들은 특히 퇴근 후나 주말에 더욱 움직이는 활동적인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 내가 원하는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내가 원하는 양을 먹도록 교육받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양을 먹었습니다. 어렸을 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불러서 밥을 안 먹으려고 하면 더 먹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님이 저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시절만 해도 밥이 귀했거든요. 그 귀했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먹을 게 넘쳐나고 비만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에게 식사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배가 부르면 밥 숟가락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양은 밥그릇에 담긴 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양은 위가 원하는 양입니다. 밥이 남았는데 배가 부르다면 그만 먹어야 해요. 더 먹으면 그거는 위를 늘리는 거고 위를 학대하는 겁니다. 항상 더부룩하다면 내 양보다 더 먹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0% 발휘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면 평상시에 50%로 체온 조절이나 심박수 조절이 이용되고 나머지 50%로 앞을 보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생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면 에너지의 80%가 위장으로 몰리게 돼요. 소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나머지 20%로 체온 조절을 하고 앞을 보고 생각을 하고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거나 시험 직전에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 갈 에너지가 다 위장으로 가니까요. 운동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을 올리고 팔다리를 격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위장의 에너지가 다 몰려있으면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난 이후부터 절대 과식하지 않습니다. 과식한 후 그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놀랍게도 프랑스에서는 이미 어렸을 때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배부르면 더 먹지 않아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 누구도 더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남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우리나라가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안 좋지만 그 관점이 아닌 다이어트와 기회비용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치킨 한 마리를 시켰어요. 절반을 먹고 절반을 남겼습니다.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을 2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나는 절반만 먹었으니 10,000원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이 아까워서 배부른데도 꾸역꾸역 먹고 다음날 몸무게가 1kg가 쪘어요. 저는 이득을 본 걸까요? 그 1kg를 빼려고 헬스장에 가서 최소 2시간은 운동을 해야 하고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고 치면 나는 2만 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운동을 해야지만 1kg를 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치킨을 반만 먹고 남겼다면 10,000원 손해였던 게 10,000원이 아까워서 다 먹고 살이 쪘을 경우 운동하는 기회비용 시간이 마이너스 2만 원의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회원님들에게 드리는 말이 있어요. 음식을 남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빼는 시간과 비용이 더 아깝다고. 위의 예시는 정말 최소한으로 보여드린 예시고 사실 1kg의 지방을 빼려면 더 시간이 들고 저는 심지어 지방분해 주사를 80만 원 주고 맞았는데 딱 지방 1kg가 빠져 있더라고요. 20대 초반에 큰 돈을 들여서 맞은 지방분해 주사지만 빠졌던 1kg가 다시 일주일 만에 원상복구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해요. 사람 안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안 변해봐서 그런 겁니다. 사람 변합니다. 저도 변했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야 합니다. 운동을 매일 하고 딱 배부른 만큼만 먹고 내려놓으면 살이 정말 빠지나요? 네, 빠집니다. 다이어트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섭취하는 양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크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소모하는 칼로리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와 활동대사라고 하는 내가 활동해서 쓰는 에너지의 합을 말합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기초대사가 높으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그리고 활동대사가 많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초대사량 구하는 법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니 여기서는 굳이 다루지 않을게요. 그리고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살이 되고 5년 동안 열심히 술과 야식을 먹고 찌웠던 5kg의 지방을 단 2주 만에 뺀다? 이거는
망상입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도 있다면 모두 요요를 겪었을 겁니다. 5년 동안 찌운 살을 단 6개월 만에 빼도 정말 빨리 뺀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운동과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대사량 있죠? 이게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근육이 점점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육 세포 수의 차이입니다. 어렸을 때 운동을 하면 근육 세포 수 자체가 많아져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하면 세포 수는 그대로이고 세포 자체만 커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근육이라는 동료의 숫자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늘려놓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식단보다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건 운전면허를 따지도 않고 운전을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운전을 안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잖아요. 특히 소중한 내 몸을 다루는데 이 정도의 지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이어트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을 청소할 때, 운전할 때 틀어두시고 계속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에 배부르면 그만 먹는 내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 순간이 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메인이었습니다.